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화입니다. 오늘은 인성보감의 덕목 중에서 공존에 대한 얘기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파괴된 자연의 미래는 없다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가 크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파괴된 자연의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은 인성보감의 조화로운 세상편에서 공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티그리스의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자리 잡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탄생했으면서도 빠르게 몰락해 버린 그런 고대 문명입니다. 그곳에 살던 수메르 사람들은 풍부한 수자원과 비옥한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 밀농사를 지어서 아주 넉넉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기의 홍수와 범람에 맞서서 물길을 끌어와서 광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베어내어서 농지도 열심히 넓혀서 농사를 많이 짓게 되었습니다. 곡식 생산이 늘면서 거주자도 계속 불어났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개척한 인간이 위대한 승리자였을까요? 결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수메르인들은 멸망하게 된 것이죠. 착각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수로를 통해서 염분이 들어오고 또 산림이 사라지게 되어서 대지는 급격하게 메말라 갔습니다. 극복의 대상이라고 여겼던 홍수와 범람이 대지의 염분을 주기적으로 빼내는 자연의 지혜, 즉 그 염화의 수호신임을 수메르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량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수메르인의 모습은 화석연료의 남용으로 지금 이상기후를 겪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과 판마기가 아닙니까? 우리는 자연 자원을 활용하지 않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식량을 얻기 위해서 땅을 파고 공장을 세우고 나무를 베어냅니다. 개척이나 개발은 숙명적으로 지구 환경의 훼손을 불러옵니다. 인간은 지구에 끊임없이 손을 벌렸고 지구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지속 불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말입니다. 시인 김종애 씨의 시 풀잎 마라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마라. 죽었다고 생각되는 만물과 자연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가엾다. 풀잎 한 포기에 말 걸어보면 풀잎은 마른다.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마라. 얼마 전까지 우리는 기술적인 법적인 그런 대비책만 세워서 지켜가면 자연 자원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은 역사가 주는 교훈은 이런 낙관론을 뿌리채 흔들었습니다. 지구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나 윤리가 바로 서 있지 않다면 기술 진보와 법적 제재는 결코 자연의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인식을 지니고 일상생활에서 철저히 실천하지 않으면 날로 병들어가는 지구 환경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들에게 경제 성장은 최상의 가치였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라면 지구 환경을 훼손하는 선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성장 이데올로기는 다른 이념으로 대체하지 못할 정도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해 왔습니다. 하지만은 성장 만능주의는 인성을 파괴하고 우리를 무한 경쟁의 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성장 유토피아의 그 환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은 20세기 중반 이후에서는 위험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파괴된 지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르는 비명 소리를 이제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1972년 로마 클럽이 펴낸 성장의 한계는 성장 유토피아에 다음과 같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지금의 성장이 과연 우리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이끌 것인가?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로마 클럽은 경제성장과 환경, 에너지, 인구, 식량 추세를 연결해서 인류의 미래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인류는 100년 내에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죠. 로마 클럽의 결론입니다. 오늘날 세계인이 공동으로 직면한 가난이나 고용과 같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런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성장이라고 굳게 믿었다. 성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헛된 희망을 낳는다. 성장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유한한 세계에서 물질적 성장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로마 클럽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는 지구 환경에 다소 변혁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 행위를 과도하게 가로막으면 필연적으로 큰 갈등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고려하되 지구와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해야 합니다. 성장과 보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197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이먼 쿠즈네츠가 제시한 환경 쿠즈네츠 곡선은 우리에게 그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성장을 할수록 환경이 오염되지만은 개발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나면 성장을 지속할수록 오히려 오염이 줄고 환경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가설입니다. 성장을 이루고 나면 환경 보전과 복원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뒷짐을 지고 환경 쿠즈네츠 효과만 기대할 수는 없겠지요. 이는 환경 보전과 경제 성장이 서로 밀고 당기는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과 행동이 뒷받침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일터와 지구 환경을 동시에 지켜낸 지혜는 우리나라 전남의 순천만 주민들이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순천만을 지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지역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농업과 업, 그리고 지구 환경을 공존의 눈으로 보면 지금보다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 그 관리 계약이라는 새로운 대안도 만들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계약을 맺고 공존 활동을 개시한 것입니다. 주민이 가을철 추수가 끝난 농경지에 철새의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순천만 일대는 철새의 낙원이자 특급 여행지로 거듭났습니다.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가늠하기 위해서 조직된 국제사회 협의체인 정부가 기후변화 패널, 그러니까 정부 간 기후변화 채널인데요. 이것을 IPCC라고 합니다. 이 IPCC는 2007년에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지구 온난화가 화석 연료에 의해서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장 일변도의 그 자세를 유지하면 암울한 미래상인 디스토피아, 이 디스토피아가 금세기 안에 닥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2100년에 대기 온도는 지금보다 최고 6.4도 올라가고 해수면 높이도 59cm 상승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상승입니다. 우리가 성장과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성장만을 앞세우고 지구 환경을 훼손해 가면 우리 자신의 미래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초대형 태풍이 몰아치고 해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기후도 온대지방에서 아열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장 제일주의의 신화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상상하고 개척하지 않으면 인류의 그 생존 자체가 불안해질지도 모릅니다. 지구 환경은 이제 응급실을 떠나 중환자실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이대로 수십 년이 지나면 지구도 우리의 삶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빈사 상태에 빠져들 가능성이 큽니다. 쓰레기를 분류하고 전등을 끄고 친환경 제품을 쓰는 어떠한 작은 실천도 병든 지구의 구원에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충분치 않으니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상이 인성보감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도 현재의 지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자연과의 공존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회용 종이컵 하나 사용할 때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